생각을 보는 법. 3부작 제3부 메타인지 생각을 보는 법. 프롤로그 생각 위에서 생각하기.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나요? 오늘 할 일들, 방금 들은 이야기, 걱정, 기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무언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생각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생각을 관찰하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METACOGNITION입니다.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뇌가 어떻게 생각을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제2부에서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오도하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제3부에서는 그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신경과학, 인지심리학, 그리고 명상 연구가 교차하는 과학의 최전선입니다. 제1장 메타인지의 과학 생각을 보는 뇌. 1-1 메타인지란 무엇인가? 1970년대 심리학자 존 플라벨은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처음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메타인지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메타인지적 지식 자신과 타인의 인지 능력, 과제의 특성,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대한 알. 둘째, 메타인지적 조절 자신의 인지 과정을 계획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능력. 쉽게 말하면 메타인지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정말 이해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수십 년간의 교육 연구는 메타인지 능력이 학업, 성취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지능이나 노력보다 더 강한 예측 변수입니다. 스스로 잘 이해했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이해한 것은 종종 다릅니다. 이 간극을 인식하는 능력이 메타인지입니다. 1-2 메타인지의 신경 기반. 어떤 뇌 영역이 메타인지를 담당할까요? 연구들은 일관되게 전전두피질, 특히 전방 전두피질 엔티리어, 프리프런털 코텍스과 전방 대상피질이 메타인지적 판단의 핵심적이라고 지목합니다. 스티브 플레밍과 동료들의 2010년 연구는 전전두피질의 회백질 부피가 자기 성찰, 정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 영역이 더 발달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수행을 더 정확하게 평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역은 인간에게서 유독 크게 발달했습니다. 침팬지와 비교해도 전방 전두피질은 인간에서 약 2배 더 크게 발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타인지는 인간만의 가장 강력한 인지 능력 중 하나입니다. 메타인지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뇌의 물리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1-3 더닝-크루거 효과와 메타인지의 실패. 1999년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심리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패턴은 메타인지와 깊이 연관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진정으로 유능해지려면 그 분야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잘 알아야만 자신의 실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무엇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전문가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압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고도로 발달된 메타인지의 표현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이 효과는 바보들이 자신이 바보인 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전문가에게서도 나타나는 인지의 보편적 특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더닝-크루거의 초보자입니다. 제2장 마음챙김의 신경과학 현재에 머무는 뇌 2-1 마음챙김 동양의 수련, 서양의 과학. 수천 년간 불교 수련의 핵심이었던 마음챙김 MINDFULNESS는 1970년대 이후 서양 과학의 검증 대상이 되었습니다. 존 카바진이 1979년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MBSR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마음챙김은 간단히 정의하면 판단 없이 현재 순간의 경험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수련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20년간 놀라운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2-2 명상이 뇌를 바꾼다. 연구들 2005년 사라 라자르와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장기 명상 수련자들의 뇌 MRI를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명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전전 두피질과 우뇌, 섬엽 라이트 엔티리어 INSULA의 피질 두께가 유의미하게 더 두꺼웠습니다. 특히 55세 이상 명상 수련자들의 전전 두피질 두께는 25세 비명상 그룹과 비슷했습니다. 명상이 나이에 따른 피질 감소를 늦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리처드 데이비슨의 연구팀은 티베트 불교 승려들과 일반인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수만 시간 명상 경험을 가진 승려들의 뇌에서 감마 파게머 웨이브 40Hz 이상 활동이 이례적으로 높았고, 특히 긍정적 감정, 집중, 마음챙김 상태와 연관된 잔해 전전 두피질의 활동이 현저했습니다. 명상은 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신경가소성의 가장 극적인 인간 사례 중 하나입니다. 2-3 단기 명상의 효과. 명상은 수만 시간을 해야 효과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짧은 마음챙김 훈련도 측정 가능한 뇌 변화와 행동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2007년 마이클 포스너와 이정수의 연구팀은 통합적 신체 마음 훈련 IBMT를 단 5일 하루 20분씩 실시한 참가자들에서 전방 대상 피질의 백질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영역은 자기조절과 메타인지의 핵심적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 데이비드 크레스웰의 연구는 3일간의 마음챙김 훈련이 스트레스 관련 코르티솔 반응을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8주간의 MBSR 프로그램을 완료한 참가자들의 연구에서 사라 라자르의 후속 연구는 해마의 회백질 밀도 증가와 함께 편도체 회백질 밀도 감소를 발견했습니다. 기억과 학습의 영역은 강해지고 공포와 스트레스의 영역은 작아진 것입니다. 하루 1020분의 마음챙김 훈련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2-4 마음챙김 실습 기초 호흡 명상. 배경에 부드러운 명상 음악 페이드인 이후 낮게 유지. 이제 잠깐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실습은 약 3분 정도 걸립니다. 실습 1. 기초 호흡 마음챙김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내려뜨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을 알아채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 콧구멍을 지나는 공기의 서늘함을. 5초 침묵 천천히 내쉬세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느낌, 어깨가 내려앉는 느낌.
5초 침묵 생각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아,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챈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다만 알아채고 놓아두세요. 10초 침묵 다시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눈을 천천히 뜨세요. 방금 하신 것이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호흡에 주의를 두고 생각이 왔을 때 알아채고 다시 돌아오는 것. 단순하지만 이 반복이 뇌를 바꿉니다. 제3장 인지적 유연성 훈련 생각의 탄성을 기르다. 3-1 인지적 유연성이란 인지적 유연성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러티은 상황이 바뀔 때 생각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오류를 인식했을 때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변화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 단일한 관점이나 방식에 고착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리스크입니다. 반면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더 잘 적응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더 뛰어나며 정신 건강도 더 양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뇌에서는 전두-두정, 네트워크 FRONTO-퍼라이어털 네더크가 인지적 유연성을 담당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주의를 전환하고 작업 기억을 업데이트하고 경쟁하는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3-2 인지 재구성 이야기를 바꾸는 법. 인지행동 치료 CBT의 핵심 기법 중 하나는 인지 재구성 카그니티브 리스트럭처링입니다. 사건 자체가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A-B-C 모델 AACTIVATING 이벤트 BBELIEF 해석 CCONSEQUENC 결과. 예를 들어 친구가 길에서 나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B, 기분이 상하고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C. 하지만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봐라고 해석하면 B, 연락해서 안부를 묻게 됩니다. C.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해석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 기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자동적 사고를 알아채기. 상황에 대한 첫 반응, 즉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인식합니다. 2단계 그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질문하기. 증거가 있는가? 다른 설명은 없는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정말 그렇게 나쁜가? 3단계 더 균형 잡힌 대안적 해석 찾기. 3-3 심리적 거리두기. 이선 크로스와 동료들의 연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감정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흥미로운 발견은 자기 거리두기 셀프-디스턴싱의 효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1인칭으로 말하는 대신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자신의 이름이나 3인칭으로 말하면 철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감정적 강도가 낮아지고 더 이성적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크로스는 이를 솔로몬의 역설과 연결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한 조언을 잘하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흐려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타인을 바라보듯 거리를 두면 이 역설이 해소됩니다. 3-4 실습인지 재구성. 조용한 배경음 페이드인. 실습 2 자동적 사고 질문하기. 최근 기분이 안 좋았던 상황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에서 자동으로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잠깐 그것을 인식해 보세요. 이제 이 질문들을 해보세요. -이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 생각에 반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친한 친구가 이 상황에 있다면 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할까?
-10년 후 이 상황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일까? 15초 침묵. 더 균형 잡힌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제4장 집중력의 신경과학주의를 훈련하는 법. 4-1 주의력의 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2015년 연구에서 인간의 평균 집중 지속 시간이 2000년 12초에서 2013년 8초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방법론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력 지속 시간을 단일 숫자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단순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집중력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끊임없는 정보 스트림, 멀티태스킹 문화. 이 환경은 주의력을 지속적으로 파편화합니다. 글로리아 마크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평균 3분에 한 번씩 자신의 작업에서 다른 곳으로 주의가 분산됩니다. 그리고 중단된 후 원래 작업으로 완전히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립니다. 주의력은 우리 시대의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주의를 어디에 두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4-2 주의 네트워크. 뇌 속의 새 감독관. 신경과학자 마이클 포스너는 뇌에 3가지 주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경각 얼러팅 네트워크. 중요한 자극이 올 것이라는 신호를 받고 뇌를 깨우는 시스템. 우측 전두엽과 두정엽이 핵심입니다. 둘째, 지앙ORIENTING 네트워크. 주의를 특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 상부 두정엽, 전두안구 영역 등이 관여합니다. 셋째, 실행 통제 이그제겨티브 컨트롤 네트워크. 경쟁하는 자극들 사이에서 무엇에 집중할지 결정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시스템. 전방 대상피질과 전두엽이 핵심입니다. 마음챙김 훈련은 특히 3번째 실행 통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3-3 디버크와 신경과학. 컴퓨터 과학자 칼 뉴포트가 디버크 디프 워크라고 부르는 개념, 즉 산만함 없이 인지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에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는 신경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엘린 마일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뉴런의 축삭을 감싸는 백색 절연체로 신호 전달 속도와 효율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이 미엘린화 MELINATION은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연습에 의해 강화됩니다. 앤더스 에릭슨의 의도적 연습 딜리버럿 프랙터스 연구는 전문성의 핵심이 단순한 시간 투자가 아니라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연습임을 보여줍니다. 바이올린 전공 학생들 중 최상위 그룹은 단순히 더 많이 연습한 것이 아니라 더 집중적으로, 더 의도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집중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방치하면 약해집니다. 디버크는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꿉니다. 4-4 집중력 실습. 포모도로와 단일 과제. 실습 3. 의도적 단일 집중 훈련. 이번 주에 하루 한 번 25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그 시간 동안 스마트폰은 뒤집어 놓고 알림을 끄고 단 하나의 과제에만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돌기 시작하면 알아채고 조용히 과제로 돌아오세요. 이 돌아오는 행위 자체가 주의 근육 훈련입니다. 25분 후 5분 완전히 쉬세요. 이 사이클을 반복하세요. 과학적 팁. 처음에는 산만함이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평소보다 더 많은 요구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제5장 감정 조절의 과학.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 5-1 감정은 정보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리사 펠드먼 베럿이 강조하듯 감정은
신체 내부와 외부 세계에 대한 뇌의 최선의 해석입니다. 이 정보를 무시하는 것은 중요한 신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감정을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의해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이의 공간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O-2 IAIN 마음챙김 기반 감정 조절 기법. IAIN은 심리학자 타라 브라크와 미셸 맥도날드가 발전시킨 마음챙김 기반 감정 조절 기법입니다. R-recognize 인식하기. 지금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처럼 감정을 이름 붙이고 인식합니다. A-allow 허용하기. 그 감정이 존재하도록 놓아둡니다. 없애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I-investigate 탐구하기. 호기심을 가지고 그 감정이 신체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살펴봅니다. 가슴이 조여드는가? 어깨가 긴장되는가? N-너처 돌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이 과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감정을 언어로 명명하는 거서팩트 레이벌링만으로도 편도체의 반응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합니다. 매튜 리버만의 2007년 연구에서 감정적 이미지를 보면서 그 감정을 이름 붙이도록 지시했을 때 편도체 활성화가 감소하고 전전 두피질이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약해집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라. name it to tame 있는 것은 신경과학적 사실입니다. O-3 자기 연민의 과학. 크리스틴 네프가 발전시킨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 연구는 심리 건강에서 혁명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의 실수나 어려움에 대해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반대를 보여줍니다. 자기 비판적인 사람들은 실패 후 우울에 빠지기 쉽고 자기 개선 동기가 실제로 더 낮습니다. 반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 후 더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시도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fMRI 연구들은 자기 연민 수련 시 돌봄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들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할 때 뇌는 실제로 친구를 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력의 신경과학적 기반입니다. 제6장 습관의 신경과학 생각 패턴을 바꾸는 법. 6-1 습관의 신경 루프. 찰스 두이그가 대중화하고 M-그레이스 비숍 등이 신경과학적으로 탐구한 습관의 신경 루프는 세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시노쿠유 반복 루틴 보상 리워드. 뇌의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 특히 선조체가 이 루프를 담당합니다. 어떤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화되면 그 행동의 처리가 전전 두피질에서 기저핵으로 이전됩니다. 덜 생각하고 더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율적이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행동도 자동화될 수 있지만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도덕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복된 것을 자동화할 뿐입니다. 습관은 뇌가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좋은 생각 패턴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6-2 새로운 습관 만들기 과학적 방법. BJ 포그의 극소 습관 타인이 해버츠 연구와 제임스 클리어의 원자 습관어타믹 해버츠 개념은 행동과학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습니다. 핵심 원칙들. 첫째, 작게 시작하라.
뇌의 보상 시스템은 완료에 반응합니다. 매일 2분 명상이 매일 하루 1시간 명상이라는 목표보다 습관 형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기존 습관에 연결하라. 습관 쌓기 에버 스태킹. 이미 하는 행동 후에 새로운 행동을 붙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 3번 심호흡을 한다. 셋째, 환경을 설계하라. 의지력에 의존하는 대신 좋은 행동을 쉽게 만드는 환경을 구성합니다. 명상 쿠션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는 것이 의지력으로 버티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넷째, 즉각적 보상을 만들어라. 좋은 행동의 장기적 보상은 뇌의 즉각적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지 못합니다. 좋은 습관을 즉각적으로 만족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세요. 6-3. 나쁜 습관 끊기 욕구와 충동의 과학. 저드슨 브루어의 마음챙김 기반 중독 치료 연구는 흥미로운 접근을 제시합니다. 흡연자들에게 담배 피울 때 그 경험을 완전히 마음챙김하게 했습니다. 담배 연기의 맛, 냄새, 감각을 완전히 알아채도록 했습니다. 결과 많은 참가자들이 오랫동안 자동적으로 해오던 흡연 경험을 처음으로 실제로 경험하면서 담배가 생각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챙김이 자동적 패턴을 의식적 경험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충동에 서핑하는 법을 배우세요. 충동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그것을 억압하거나 즉시 충족시키지 않고 그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창의성의 신경과학 더 잘 생각하는 법. 7-1 창의성은 특별한 능력인가? 창의성은 소수의 타고난 천재들만의 것이라는 믿음은 신경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연구들은 창의적 사고가 특정 뇌 영역이나 특별한 신경구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뇌 네트워크의 통합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3가지 네트워크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 자유로운 연상, 상상, 실행 통제. 네트워크 아이디어, 평가, 조절, 두드러짐, 네트워크 렐러번트 인퍼메이션 선택.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에서는 이 세 네트워크가 더 유연하게 협력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창의성은 자유로운 발상과 비판적 수렴의 균형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7-2 인큐베이션 자는 동안 해결되는 문제. 어떤 문제를 오래 고민하다가 잠시 다른 일을 하거나 잠을 자고 나서 갑자기 해결책이 떠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인큐베이션 효과입니다. 의식적으로 문제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 배경 처리가 갑작스러운 통찰 인사이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용적함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집중적으로 생각한 후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 샤워, 가벼운 집안일. 이 방황하는 시간이 창의적 해결책의 인큐베이터입니다. 7-3 광폭 확산적 사고 훈련. 실습 40분 자유 연상 쓰기 10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어떤 주제든 하나를 고르세요. 또는 지금 마음에 걸리는 문제를 검열 없이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으세요. 말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문법, 맞춤법 신경 쓰지 마세요.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가도 따라가세요. 이것은 당신의 전전두피질의 비판적 검열을 잠시 끄고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연습입니다. 10분 후 적은 것을 돌아보세요. 예상치 못한 연결이 있나요? 제8장 지혜를 향해 통합과 실천. 8-1 지식에서 지혜로. 우리는 3부작을 통해 방대한 신경과학과 심리학의 지식을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 정보를 삶에 적용하고 체화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어디에 저장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어적 지식은 주로 외연적 기억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지혜는 다양한 뇌 시스템에 분산 저장되며 특히 절차적 기억과 감정적 기억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뇌는 듣는 것보다 경험한 것을, 읽은 것보다 실천한 것을 더 깊게 기억합니다. 8-2 통합 실천 메타인지 일지 실습 5매일 3가지 메타인지 질문 매일 저녁 5분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강하게 반응 감정적으로 또는 행동적으로 한 순간은 언제였나? 그 반응에서 어떤 인지 편향이나 자동적 패턴이 작동했을 수 있는가? 내일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고 싶은가? 이 연습은 3가지를 동시에 훈련합니다. 자기 관찰 메타인지, 패턴 인식인지, 편향 인식, 의도적 변화인지 재구성. 8-3 사회적 메타인지. 마지막으로 생각을 보는 법은 자신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생각, 그리고 집단의 생각에 대한 메타인지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인지 편향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어떤 기본 가정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깊은 이해와 효과적인 소통의 기반입니다. 집단 수준에서는 집단 사고 GROUPTHINK와 사회적 동조의 패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바로 그 순간이 비판적 메타인지가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최종 에필로그 생각을 보는 법.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뇌의 경이로운 구조를 탐험했습니다. 860억 개의 뉴런이 1000조 개의 시냅스로 연결된 이 우주에서 어떻게 전기, 화학적 신호가 의식, 기억, 감정, 상상이 되는지를, 그리고 이 뇌가 평생 변화하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제2부에서는 이 놀라운 뇌가 가진 체계적인 맹점들을 직시했습니다. 확증 편향, 가용성 휴리스틱, 손실 회피, 인지 부조화, 무의식의 거대한 영향력을. 우리는 생각한다고 믿지만 많은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제3부에서는 그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의 길을 탐구했습니다. 메타인지, 마음 챙김, 인지 재구성, 집중력 훈련, 감정 조절, 습관의 과학, 창의성의 신경과학.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핵심으로 수렴합니다. 생각을 보는 법이란 자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그 작동 방식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며 의도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성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수련입니다. 뇌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에 당신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당신의 생각이 만든다. 신경과학은 이제 이 고대의 통찰이 문자 그대로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생각은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회로를 형성하며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삶은 우리 뇌가 만들고 뇌는 우리 생각이 만듭니다. 그러므로 다음 질문으로 이 여정을 마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겠습니까? 3부작 완결. 생각을 보는 법. 다음은 생각을 끊는 가장 조용한 방법 3부작을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